우리 사이의 거리 E- 새로운 도전들, 변화의 바람. 2012년 가을, 수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 이제는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야근이 많을 것 같아요. 준호 돌봄 부탁드려도 될까요? 9살이 된 준호는 이제 제법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일이 중요한데? 순자 여사는 흔쾌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65이 넘은 나이에 활발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또 늦게 와요? 준호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중요한 일 하시거든. 조금만 참자. 하지만 순자 여사 자신도 며느리가 너무 바빠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새로운 갈등의 씨앗.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우리 둘째 생각해보지 않을래? 갑자기 왜? 준호도 이제 컸고 형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수진은 당황했다. 지금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바쁜데 둘째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지금은 좀. 언제까지 미룰 거야? 수진이도 36인데. 순자 여사가 끼어들었다. 맞아. 우리 준호도 심심해하고 형제 있어야 좋지. 어머니까지. 수진은 답답했다. 몇 년 전 화해 이후 가족 관계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견보다는 가족의 기대가 우선되는 상황이 불편했다. 제 일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팀장급으로 올라가려면 이번 프로젝트가 관건이고. 일이 그렇게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민호의 말에 수지는 예전의 답답함이 다시 올라왔다. 오빠에게는 일이 우선이면서 저에게만 가정이 우선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게 같은 상황이야? 왜 다른데요? 저도 제 커리어가 있어요. 세대 차이의 재등장. 며칠 후 수진이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을 때 순자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할까? 네, 어머니. 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다.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엄마를 너무 못 보는 것 같아서. 순자 여사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찔렸다. 준호가 뭐라고 했나요? 어제 엄마는 할머니보다 회사가 더 좋은가 봐라고 하더라.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둘째 이야기 말인데. 어머니,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아. 나도 이제 많이 늙었고.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준호 돌보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둘째까지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수진은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처음 들었다. 예전처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걱정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어머니, 하지만 우리 민호가 둘째를 그렇게 원하는데. 며느리인 내가 좀 양보해줬으면 해.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희생만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답답했다. 준호의 말. 다음 날 수진은 준호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놀이공원에서 함께 놀며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고 싶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바빠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가 잘해주셔요. 그래도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가 일하는 거 멋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수진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다. 그래? 네. 그런데 가끔은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 행사에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노력할게. 그리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생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해요. 수진은 아이의 순수한 바람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민호의 고민. 그날 밤 민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오빠, 정말 둘째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다기보다는 준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이유를 말해줘.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어머니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 손자, 손녀를 더 많이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고. 그게 이유예요? 그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이를 더 갖고 싶어.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수지는 남편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오빠, 저에게는 일도 중요해요. 왜 항상 제가 포기해야 해?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타이밍을 조절해 보자는 거지. 타이밍이 언제인데요? 지금 놓치면 제 커리어는 끝이에요. 민호도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준호도 동생 원하고 저 혼자만 희생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새로운 해결책. 다음 주 수지는 회사 선배인 은미 부장과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언니 어떻게 하죠? 둘째를 가지면 제 커리어는? 수진아, 요즘은 선택지가 많아졌어. 육아휴직도 길어졌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도 둘째 낳고 2년 쉬었다가 복직했어. 물론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은미가 덧붙였다. 그리고 가족의 도움이 있으면 더 수월해.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서? 네, 그런데 연세가. 그럼 육아 도우미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도 최선의 방법은 찾을 수 있어. 수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가족회의. 그날 저녁 수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다. 모두 앉아서 이야기해봐요. 순자 여사, 민호, 준호까지 함께 앉았다. 둘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의하고 싶어요. 오, 마음 바뀐 거야? 민호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차분히 말했다. 첫째, 제 일도 존중해 주세요. 육아휴직은 최소화하고 복직 후에는 모든 가족이 육아에 동참해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면 육아 도우미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거예요. 순자 여사가 조금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외부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어머니, 도우미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편해질 수 있겠네. 셋째, 준호도 동생을 진짜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정말 원해요. 동생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수지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을 정했다. 그럼 시도해 볼게요. 임신과 새로운 도전. 6개월 후 수지는 둘째를 임신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온 가족이 협력하는 분위기였다. 민호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분담했고 순자 여사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었다. 준호는 예비형 노릇을 열심히 했다. 어머니, 몸 안 좋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래도 둘째 손자 생각하니까 기운이 나네. 이번에는 육아 도우미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게 욕심이었나 봐. 수지는 시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감동했다. 새 생명의 탄생. 2013년 봄, 수지는 딸을 낳았다. 준이라고 이름 지은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순자 여사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손자, 손녀 다 있으니까 소원이 없겠어요. 수진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인데 뭘. 그런데 수진아, 너 일 복귀는 언제 생각이야? 1년 육아휴직 받았어요. 천천히 준비할게요. 좋은 생각이야. 급하지 말고. 균형 잡기. 1년 후 수진은 직장에 복귀했다. 이번에는 준호도 중학생이 되어 더 독립적이었고 순자 여사와 육아 도우미가 함께 준이를 돌봤다. 엄마, 준이가 첫 걸음마를 했어요. 준호가 신나게 달려와서 말했다. 정말? 어머니 사진 찍으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손녀 첫 걸음마인데. 순자 여사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동영상을 보여줬다. 어머니 스마트폰도 잘 다루시네요. 준호가 가르쳐 줬어.
요즘 할머니들은 다 해야 해.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해시태그 10일 시어머니의 새로운 도전. 어느 날 순자 여사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수진아, 나 복지관에서 육아 상담 자원봉사하기로 했어. 어머니가요? 응. 젊은 엄마들이 육아 때문에 고민이 많다더라.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진은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랐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너 보면서 많이 배웠어.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든지. 순자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도 옛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워야겠더라. 완성된 가족. 2015년 가을, 준호는 중학교 2학년, 준이는 2살이 되었다. 수진은 팀장으로 승진했고 민호도 자신의 일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준이 돌봄 교대해요. 고마워. 나도 복지관 가야 해서. 순자 여사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서 젊은 부모들을 상담해주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바쁘니까 좋지. 집에만 있으면 늙어.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했어요.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다. 할머니, 아빠, 엄마, 형, 그리고 자신까지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 가족 예쁘게 그렸네. 선생님이 가족이 화목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수진은 그림을 보며 뿌듯했다. 결혼 초기의 갈등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 몇 년 후 순자 여사가 80번째 생일을 맞았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내 덕분에 좋은 며느리, 좋은 딸 얻었어.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순자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서로 몰라서 그랬지.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어머니. 준호와 준이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민호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세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따뜻한 모습이었다. 해시태그 에펄로그 마이너스 세대를 잇는 사랑. 2020년 수진은 이제 부장이 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 부장님, 결혼하면 일 그만둬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진은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꼭 그런 건 아니야. 가족과 잘 이야기해 보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방법이 있어. 정말요? 그럼.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와 정말 가까워졌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생각했다.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갈등도 있지만 결국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순자 여사가 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다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준호가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뭘? 우리 손녀랑 놀아줘서 즐거웠어. 준이가 달려와서 수진을 안았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엄마하고 할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요. 재미있어요. 수진과 순자 여사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이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따뜻한 저녁이었다.